이게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화장실에 제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싶어 다시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휴게소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카네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추운 겨울과 폭설이죠. 제가 사는 스톡홀름도 예외는 아닌데요. 눈이 내리면 주차된 차들이 눈에 파묻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랍니다. 제설차가 쉴 새 없이 도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만 이 폭설 앞에서는 정말 한계가 있죠. 하루에 10cm 넘게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럴 때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건 일상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 겪은 폭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과제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친구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바로 떠나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안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가져온 두꺼운 외투를 벗어야 할 정도였죠. 스웨덴의 추위를 대비해 옷을 잔뜩 챙겨왔던 저는 공항에서부터 따뜻함에 감동받았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지하철로 가는 길도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밖의 추위를 느낄 틈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공항에서 만난 로봇들이었어요. 안내를 해주는 에어스타라는 로봇은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준답니다. 친구 민정이와 함께 신기해서 사용해봤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로봇 에어포터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민정이와 공항에서 로봇을 구경하며 신기해서 이용해볼까 했는데 민정이가 우리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또는 그들을 동반한 가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짐도 많지 않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하지 말자는 민정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짐 많이 가져와서 이용해봐야지 하며 웃어넘겼죠. 제가 공항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하니 민정이가 한국의 추운 겨울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곳곳에 생겼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해마다 찾아오는 한파에 대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대기 공간과 열선이 있는 의자가 마련되는 등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민정이에게는 익숙했던 이런 것들이 제 질문 덕분에 새롭게 보였다고 하더군요. 민정이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정말 놀랍다고 하자 민정이는 그저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민정이의 집에 도착했는데 민정이의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친구 부모님이지만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봐 엄청 신경 써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가득 놓여진 음식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민정이 어머니께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며 웃었습니다. 민정이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 유쾌하고 명랑한 모습에 어머니가 정말 매력적이셨어요. 민정이에게 배웠다며 스웨덴어로 반갑게 인사해 주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단순한 인사였지만 각국의 인사를 주고받으니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저를 위해 인사말까지 연습하셨다는 게 참 감동적이었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밥부터 먹자고 하셔서 우리는 바로 식탁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식탁에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민정이가 이야기해주기를 한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갈비찜, 잡채, 전 같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외국 친구인 저를 위해 빵과 과일, 그리고 스튜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음식들에 정말 감동했어요. 특히 전이 너무 맛있었는데 민정이에게 물어보니 꼬치전이라고 하더군요.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뻐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정이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편안하게 지내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민정이의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무척이나 커서 놀랐는데 각 강의별로 수업받는 공간이 다르고 책상과 의자 배열, 그리고 최신식 시스템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내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정이가 대학교 앞에는 더 재미있는 곳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서 한국 여행의 즐거운 시작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즐거운 한국 여행이 계속될 줄 알았죠. 민정이가 이번 여행은 자기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며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고 물어보니 겨울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긴 하지만 한겨울에 바다를 보러 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민정이는 버스로 2시간만 가면 정말 예쁜 바다를 볼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민정이를 믿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민정이가 핸드폰 충전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지 묻자 민정이는 웃으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자리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인이 마음껏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어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충전도 하며 편하게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지나니 저희는 횡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스웨덴에도 휴게소가 있고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 화장실만 빨리 다녀오자고 생각했죠. 솔직히 휴게소 화장실의 수준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화장실에 제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싶어 다시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민정이도 잠시 찾아보더니 이 휴게소가 횡성안으로 유명해서 소그림을 통해 한국인의 정과 역동성을 표현한 이중섭 화가를 모티브로 한 화장실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이제야 화장실 곳곳에 걸린 소그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림들이 마치 소리가 들릴 듯이 역동적이고 보지 못했던 화풍이라 신기했습니다. 화장실 곳곳에 전시된 이중섭 화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했는데 길 떠나는 가족 작품에서는 떠나는 가족의 즐거운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강릉 여행을 떠나는 민정이와 저희 모습과도 닮아 있더군요. 그렇게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칸마다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빨간색은 사용 중, 초록색은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였죠. 정말 편리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였어요. 화장실 이용 후 달콤한 호떡을 사 먹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휴게소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희의 기분은 한껏 좋아졌고 밖으로 날리는 눈발도 겨울여행의 낭만이라며 지렸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짐을 풀고 민정이와 함께 강릉 시내로 나가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여름에 다녀간 순두부 맛집이 있는데 저에게 꼭 먹어보게 하고 싶다고 했죠. 강릉은 지방도시였지만 대중교통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눈이 미처 녹지 않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유롭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름다웠겠지만 저희는 이동 중이었고 버스 안에 있었기에 쌓이는 눈이 점점 반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민정이가 폭설 예보가 있었나? 라며 급히 검색하더니 기상 변화로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폭설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창밖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서서 레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버스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로에 깔린 열선도 소용이 없고 도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나왔던 터라 금세 어두워진 도로 위에 멈춰 선 버스 안에서 기다림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숙소로 돌아가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공회전을 계속할 수 없는 버스는 히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민정이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걱정스럽게 부르는 민정이의 얼굴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따뜻한 온기에 눈을 뜨니 하얀 병실이 보였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민정이가 이제 살았다며 안도의 숨을 쉬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민정이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왔고 민정이를 안심시키며 제 상태를 살펴주었다고 해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어 구급차가 빨리 오기 어려울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최대한 빨리 출동할 테니 그동안 전화를 끊지 말고 대처해달라고 했죠. 그때 한 남성분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구급대원이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자 그 남성분은 그 정도 거리는 자기가 업고 갈 수 있다며 직접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동이 시작되었죠. 그때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핫팩을 꺼내주시며 겨울밤에 눈이 내려 추우니 저에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정이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도 얼마나 더 버스에 있어야 할지 모르니
핫팩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더니 어른들은 외국에서 온 아가씨가 한국에서 아프면 안 되니 꼭 받으라며 손수 건네주셨다고 해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는 거절할 수 없었던 민정이는 핫팩을 챙겨 제게 주었고 그 남성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강릉에 사시는 분이었는지 인근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 주신 구급대원과 시민들 덕분에 저는 큰일 없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행히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남성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전할 수 없었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도로가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도로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폭설이 내리면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지만 이렇게 빨리 치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속도에 놀라자 민정이가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강릉 뉴스였는데 밤새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자 제설 작업에 공무원, 경찰, 군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좁은 길에 막힌 자동차를 함께 힘을 모아 옮기고 자동차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수와 비상식량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군요. 처음엔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이번 여행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희는 어제 먹으려고 했던 순두부를 먹으러 갔어요. 순두부 백반과 짬순이라는 걸 먹었는데요. 짬순이는 짬뽕에 순두부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이라 그렇구나 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얗고 몽글몽글한 순두부와 함께 나온 두부백반은 처음엔 시각적으로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부드럽게 입안에 퍼지면서 국물과 함께 먹으니 속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특히 빨간 국물의 순두부는 보기에도 매워 보였지만 민정이가 이건 어디서도 못 먹을 감칠맛이라고 자랑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더니 저희가 식사를 마칠 때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강릉에서는 두부를 만들 때 바닷물로 간수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두부 만드는 과정을 잘 몰라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적인 바다를 이용한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택시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민정이가 꼭 가보고 싶었던 커피집 본점이 강릉에 있어서 저와 함께 가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 카페는 규모가 무척 컸습니다. 원두도 다양했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 아닌데도 카페 문화가 무척 발달해 있더군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모습이 처음엔 생소했지만 한국에서는 무척 익숙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강릉과 조금 떨어진 주문진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강원도 외국인 관광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강릉 시내가 아닌 조금 떨어진 코스를 여행하기에 택시가 편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택시는 비싼 교통수단인데 괜찮을지 걱정하자 민정이는 3시간 동안 이용해도 2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국인은 탈 수 없는 서비스인데 제가 있어서 탈 수 있다며 고맙다고 웃었죠. 민정이가 사전 신청해둔 덕분에 택시가 숙소 앞까지 와주었고 우리는 첫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BTS 팬인 저를 위한 코스였는데요. 그곳은 BTS의 앨범 표지에 실린 푸른 하늘과 바다, 백사장이 어우러진 장소였어요. BTS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곳에서 마치 BTS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곳은 봄날 앨범 재킷 사진을 찍을 때 임시로 만든 장소였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포토존으로 재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BTS 버스 정류장에 앉아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들으니 행복이 가득하더라고요. 모래사장을 따라 걷다 보니 항우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사진 촬영 장소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으며 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주문진 등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동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높이 10m의 하얀 등대에서 민정이와 사진을 찍으며 여행을 추억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풍경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리와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두 곳만 볼 생각이었는데 기사님이 돌아가는 길에 도깨비 촬영지도 있다며 가보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민정이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코스에 넣지 않았다며 괜찮겠냐고 물어봤죠. 저는 가봐도 괜찮다고 했고 방사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민정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등장했다며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철썩이는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정말 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어떻게 찾아내서 콘텐츠로 활용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된 지 5년이 지났다고 했지만 저희 말고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시원하고 맑은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이라 그런가 봅니다. 저도 돌아가서 도깨비 드라마를 보기로 했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여행지인 안목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위해 찾은 맛집이 있다며 데려간 곳은 치즈가 듬뿍 들어간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맛도 훌륭했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가 무척 예뻤어요. 마지막 날은 강릉의 오죽헌을 구경했습니다. 엊그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설경과 어우러진 오죽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까만색 대나무가 있어서 오죽헌이라고 민정이가 설명해 주더군요.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전통 가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와 그의 어머니의 정치가 담긴 곳이라고 했는데 눈을 돌리는 곳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치였어요. 이렇게 민정이와 함께 겨울바다를 보고 돌아와 다시 스웨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으로 한류가 유행하며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그보다도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폭설길에서 저를 도와주신 남자분과 핫팩을 건네주셨던 어르신들, 친절했던 택시기사님 등 하얀 눈만큼이나 따뜻하고 눈부셨던 한국인들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